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결국 부부 사이의 예금의 이체를 증여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게 증여 목적이었다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해라, 이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부부 간에 수억 원대 금전 거래가 있었을 때 증여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사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3년 동안 자신의 급여 13억 원을 배우자인 B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다. 이에 국세청은 위 금원이 B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했고, 이에 B는 증여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1심, 2심 법원의 판결하고 대법원의 판결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판결의 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서 그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점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심 법원의 판결을 좀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게 서울행정법원 2014년 7월 11일 판결인데요. 위 금원이 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B의 증명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게 증여가 아니라 다른 거다. 여기에 대해서 B가 증명을 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부과했다는 거거든요. 그 이제 판단의 근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증여자의 예금이 납세자의 예금 계좌로 이체되었다면 경험칙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와 같은 사실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이게 이제 이전에 있었던 대법원 2001년 11월 13일 판결인데요. 그거를 제시하면서 결국은 이게 증여세 부과한 게 적법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경험칙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증여자 예금이 납세자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면 경험칙상 이거는 증여로 추정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경험칙이라는 말은 법률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분명한 지식,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런 겁니다. 이제 지구는 둥글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정신이 흐려진다. 이거는 경험칙인데, 판례에서 부인을 많이 하는 판결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제조업의 정년이 얼마냐, 여기에 관해서 제조업의 정년은 경험칙상 65세다. 이런 이제 하급심 판결들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거는 아니다. 경험칙상 65세까지가 정년이라는 건 없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일단은 증여자의 예금이 상대 배우자의 계좌로 갔을 때 그게 증여라는 게 경험칙이냐 아니냐, 이런 그 문제거든요. 항소심도 같은 취지로 기각을 했습니다. 부과되는 게 맞다. 이것도 항소심 취지인데,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게 2015년 9월 10일 판결인데, 이게 1, 2심 판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 요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경험칙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 요건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그 얘기 이제 그 말이에요. 이게 경험칙이라면 예금을 이체받은 수증자가 이게 내가 증여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경험칙이 아니라면 그 입증 책임은 납세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과세관청에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대법원의 판결 근거를 보면, 이 사안에서는 부부 사이의 일방 배우자 예금이 타방 배우자 예금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관리,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하면서 원금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부부 사이에 예금이 이체되었다고 해서 경험칙상 증여로 추정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경험치가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그 대법원 판결 하나를 이제 들어서 납세자한테 증명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그 대법원 판결 2001년 11월 13일 판결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사안이 다르다. 이게 부부간의 예금이 이체되는 게 사안이 달라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인용한 2001년 11월 13일 판결, 그 99도 4082 판결인데 이거의 그 사실관계를 보면 이게 공동사업자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었고 그게 사업 외의 이유로 이제 금전이 오간 사안이었는데 이제 공동사업자가 사업상의 이유가 아닌 추가 금전을 서로 주고받았다면 그거는 증여 목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 부부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던 거하고는 두 사안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1심, 2심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는 부부 사이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세관청에서는 부부 사이에 금전 지급이 있었다라는 사실, 여기에 더해서 그 금전 지급이 증여 목적이었다는 것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결국 부부 사이의 예금의 이체를 증여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게 증여 목적이었다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요즘에 좀 핫한 이슈이기도 한데요. 이제 암호화폐나 NFT 같은 가상자산에 관한 세금 문제, 거기에 관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